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8회차 실무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 풀어주실 때 회사 이름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2024년도를 회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고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갈게요. 신용카드 탭 클릭해 주시고 99851 나라카드. 자, 카드는 매입으로 2번 잡아주시고, 자, 카드 번호 8446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니까 3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은 입력 다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입력하라는 것들만 잘 넣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에서 하단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죠.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갑니다. 자, 우선 외상 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서울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대전은 200 동일하죠.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하단에 차액이 이렇게 빵원이 뜨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확인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지금 주 부산은 800, 주 경기 1200. 자, F2 눌러주시고요. 강원은 추가해 주셔야겠네요. 강원은 1000만 원.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동일하게 하단에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더블 체크해 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기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 300만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대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기부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 주셔야겠네요.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의 하단에 있습니다. 자, 기부금이 누락이 되었다. F2 눌러주시고 기부금. 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부금 추가하기 전에 10번의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4천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기부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당기 순이익 금액은 감소하겠죠. 그죠? 변동된다라는 거. 자,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기부금 300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4천만 원에서 300만 원 빠지고 3,700만 원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4천만 원으로 변동되기 전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F6번 불러오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3,700만 원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 올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두 개를 합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6,700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들어올게요. 자, 대차 차액이 기부금 300만 원만큼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은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반영시켜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700이었죠. 자, 이 금액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과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두 개 다 동일한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6,700 바꿔주시면 대차 차액이 사라졌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추고 10점을 깔아둔 상태에서 일반 전표라든지 메인 매출 전표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 자, 원가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쳐주셔야 되는 게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500번대 고쳐주셔야 되고요. 500번대 개정 과목들을 고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동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시면 여기는 800번대, 900번대 개정 과목들 고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원가 명세서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매출 원가 클릭을 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에 변동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순이익 고쳐주셔야 되고요. 아까 불러오기 했었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오셔서 대차 차익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대차 차익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부터 재무상태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잘 파악을 해주셔서 꼭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내용들을 보시고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한 배당금, 자,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 원을 배당 소득세 15만 4천 원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3월 26일에 배당 결의라는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저희는 4월 18일 미지급 배당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는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월 26일. 자, 여기 보시면 분계가 선행되어 있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결의했을 때, 자,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결의했을 때에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100만 원 자본 감소시켜주고 미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했다가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감소시켜주고요. 부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15만 4천 원 공제하고 나머지 나가죠. 자, 우리가 공제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15만 4천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자, 그래서 결의했을 때 분계, 그 다음에 지급했을 때 분계,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4월 18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 배당 소득세 15만 4천 원이 있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당이라든지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세금 떼는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출을 했고 84만 6천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일용직 직원들의 작급. 자, 우리 일용직 금액은 작급이라고 하죠. 일당 25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요.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혹은 원천징수액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날짜는 7월 16일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자급입니다. 자, 자급이고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로 체크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정직원일 때 급여로 분개를 하시죠? 급여. 자, 만약에 공장 직원의 급여다. 그러면 급여 500번대. 혹은 임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급여로 하시면 되고 800번대죠. 800번대. 자, 그 다음에 일용직은 방금 하셨다시피 작급으로 하시면 되고요. 500번대 혹은 800번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제주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저희가 부채를 갚는 건데 아래 전자음을 발행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1,300만 원이죠. 제일 상사는 우리 회사고요. 제주 상사한테 이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어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죠. 8월 30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2천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제주 상사한테 발행했고요. 1,300. 나머지는 보통예금 700입니다. 자, 4번. 보통주를 신규 발행해서 증자대금 1,2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대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적어주시고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액면 금액. 자, 액면가는 500원, 만주죠. 그러면 5천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죠. 500. 자, 액면 금액으로 500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1,200원이고요. 만주 곱해주시면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예금 1,200. 자, 그럼 500만 원 주식을 1,200만 원 받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머지 차액을 적어주시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먼저 제거하고 남은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다라는 지문이 없거나 혹은 뭐 조회를 한번 해봐라 라는 지문이 없을 때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입력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혹시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해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자본이니까 재무상대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반대 계정 과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네요. 그죠? 자본 조정 쪽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갈게요. 9월 21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 1,200. 대변에는 자본금 500.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700. 자, 어쨌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했다. 자, 우리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공장이니까 제조 쪽으로 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취득세다. 토지를 구입할 때 납부한 세금이다 그러면 토지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해당 자산에 더해 주셔야겠죠. 자, 재산세는 취득 이후에 납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제조 쪽으로 500. 대변에는 보통예금.
6번. 하나카드. 카드 사용액 201만원이고요.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입력을 할 것. 자, 미지급금 조회하라고 했는데 사실 조회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그죠? 자, 카드 사용액이라고 하니까 우리 미지급금 이제 부채 감소 180만원까지만, 그리고 180만원 돈이 나갔죠.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조회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계정 자료 조회는 어디 들어갈까요? 거래처 원장 한번 들어갈게요. 거래처 원장에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 자, 그러면 201만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201만원을 다 갚아야 되지만 잔액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180만원만큼만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2월 25일 차변의 미지급금 하나카드 180, 대변에는 보통예금 180.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첫 번째 증빙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수출인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매출인지 매입인지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 일단 증빙은 세금 계산서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매입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울산 자동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업무 목적의 승용차 5인승이고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가세 공제 가능. 1000cc 이하니까 가능한 거죠. 자,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지금 공급가액은 1800이고요. 부가세 180,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현금 200, 외상으로 1780, 그런데 카드로 결제했죠. 자,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는 7월 30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은 51번 과세죠. 공제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차량 구입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지문에 뭐 정확하게 적어라 라는 언급이 없다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1800에 부가세 10%, 울산 자동차,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현금 200만원 주고 구입, 나머지는 신한카드니까 미지급금 1780이고요. 거래처는 카드사로 바꿔주셔야겠죠.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신한카드. 자, 그래서 거래처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차량 운반구 1800이고요. 그 다음에 180만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 세액이거든요. 그래서 매입 세액 쪽으로 분계가 들어간 겁니다. 2번 볼게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아마 2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했죠.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건 아니지만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시가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가의 10%. 우리가 고객에게 이 제품을 만약에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시가만큼 부가세를 받았을 거고 국가에 납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문제가 시가가
공급 가액인지 혹은 부가세 합친 공급 대가인지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둘 다 인정을 했고 저는 공급 가액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시가 110만 원, 부가세는 11만 원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분계는 제품이 일단은 접대했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판매한 게 아니니까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걸어주시고 그리고 원가만큼 제품이 나가야 되죠. 이 제품 금액은 60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 부가세를 10%, 시가의 10% 국가에다가 납부해 주셔야 되고요. 11만 원이죠. 시가의 10%니까 11만 원. 자, 차변에는 이제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정 과목이 바뀌었죠.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원재료 매입 거래처니까 제조 쪽으로 걸어주시고요. 자, 제품 접대할 때 60만 원짜리에다가 부가세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71만 원만큼 접대비가 들어갔다. 그죠? 기업 업무 추진비가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번 내용이 난이도가 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8월 16일. 자, 증빙 없으니까 건별 접대라고 쓸게요. 그리고 건별 넣어주실 때 공급 가액에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눠집니다. 그럼 121만 원. 자동으로 나눠지죠. F2 눌러주시고 거래처는 생략하래요. 넘어갈게요. 분계는 3번. 자,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1만 원 자동으로 잡히고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나간 거죠. 그리고 적요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접대 명목으로 나갔다 걸어주시고 60만 원짜리죠. 그 다음에 차변 쪽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 쪽으로 71만 원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자, 영업부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위해서 도시락을 주문하고요. BC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지금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57번 카과로 걸어주셔야 돼요. 공급가액은 50, 부가세는 5만 원. 자, 입력할게요. 9월 19일. 유형은 57번 카과. 저는 복리후생비라고 적을게요. 체육대회 적어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과 입력하실 때 부가세와 공급가액 합친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죠. 자, 그 다음에 단짠 도시락으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신용카드는 BC카드. 분계는 4번 카드. 자, 그럼 미지급금에 BC카드 자동으로 걸려 있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그리고 800번대. 영업부니까 800번대. 4번입니다. 제품 운반용 트럭의 차량 수선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했대요.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61번에다가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자, 금액은 합계액은 27만 5천 원입니다. 날짜 바꿔주시고요. 10월 30일, 유형은 61번 현과. 품목은 차량 유지비라고 적을게요. 자, 현과도 카가와 마찬가지로 합계액을 넣어서 엔터를 해주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는데 거래처는 차차차 카센터네요. 여기로 걸어주셔야 돼요. 분계는 1번 현금 할게요.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500번대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금 영수증 나왔을 때 주의하실 점은 현금 영수증 수취하고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분계할 때 당연히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씩 계좌 이체했다.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시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해야 현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현금 결제했다로 끝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라는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현과로 넣을 수 없고요. 그냥 현금 결제하고 끝났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걸로 보고 건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현금 결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증빙을. 자, 그 다음에 5번.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제품 500개 10만원 납품하고요. 영세율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대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영세율 적혀 있기 때문에 12번 영세, 그 다음에 전자의 체크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월 10일. 자, 매출했죠?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5천. 거래처. 대림전자. 전자 1번 여체크 영세율 구분은 3번 구매 확인서 3번으로 체크, 서류 번호는 생략, 분계는 2번.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걸리죠. 다음 6번입니다. 자,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서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한 대 구매하고요. 즉시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가지급금 계정 사용하고 거래처는 김재일로 선택할 것.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죠. 그러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죠? 부가세 1,000만원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 12월 1일 54번 불공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죠. 자, 공급가액은 1억 원. 부가세 1,000만원. 자, 거래처는 해양으로부터 요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 1번 여체크. 자, 불공제 사유는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 자,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재일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자, 가지급금 하실 때 거래처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공은 부가세 1,000만원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죠. 그죠? 부가세 대급금이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친 금액이 모두 다 가지급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굉장히 기네요. 자, KCT넷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대금 11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대요. 회사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대요. 자,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고 부가세 공제까지 받고 싶다. 그러면 61번 현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월 28일에 분계한 거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 들어가 있고요. 과세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61번 현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 클릭을 해주시고, 자, 현금으로 구입했죠. 분계는 1번 현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들어오고, 원재료로 들어오는데 비품 구입했습니다. 비품으로 해주시면은 끝나요. 그죠? 분계를 현금으로 걸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 다음 2번. 공장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우리가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있겠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부가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1월 2일. 자, 그럼 개발비로 들어가 있죠? F2 눌러주시고 경상연구 개발비. 자, 공장이니까 제조 523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결산 분계입니다. 자, 1번.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20원이다. 자, 그러면 1120원 곱하기 2000달러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외상매입금 금액이 나오겠죠. 1120원 곱하기 2000달러 224만 원이 나오네요. 224만 원. 자, 그럼 환율이 증가해서 외상매입금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한 만큼 부채 증가 4만 원 해주시고, 부채 증가하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돈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로 잡아주시면 돼요. 4만 원. 자, 저처럼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러당 얼마인지 비교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20만 원 나누기 2000달러.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100원이었다. 그죠? 환율이 1100원이었고 지금 현재 20원 증가했다. 근데 2000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이 증가했다. 라고 봐주셔도 되겠죠. 계산은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에 외환산 손실 4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참고로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은요, 기말 평가 계정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기중에 실제로 우리가 돈을 갚거나 돈을 회수할 때 환율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다.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산 손실은 결산 분계에 나올 거고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기중 분계 있죠? 그냥 일반 전표 분계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화재보험료 72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험기간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다음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자,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모두 다 자산으로 잡아놨죠. 얘가 자산. 자, 그러면 해당 기간까지 우리 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차변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공장이니까 제조 쪽으로. 그 다음에 내년 비용은 감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금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72만 원. 자,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 근데 24년도에는 10, 11, 12. 3개월 동안 보험 기간 해당하기 때문에 18만 원만큼은 2024년도에 보험료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12월 31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자, 3번.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370만 원이다. 자,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선납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조회해서 회계 처리해라. 자, 3번은 자동 결산 가능하죠.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은요, 우리 1번, 2번 같은 수동 결산보다는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간은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뜨고요. 쭉 내려주시면 법인세 등이 뜹니다.
선납세금 650만 원으로 잡혀있죠. 그래서 결산에다가 반영해 주시고요. 자, 법인세는 1370이에요. 자, 1370만 원 중에 650만 원을 미리 납부했대요. 그럼 나머지 720만 원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었더니 법인세 등이 1370만 원이 됐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F3번 전표 추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까지 다 해줍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다시 조회해 주시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결차, 결대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은 추가 계상액이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동으로 내가 직접 분계하고 싶다.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등 1370, 그 다음에 선납세금 확인해 주시면 아까 650이었죠. 650. 나머지 추가 계상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동으로 분계하거나 자동 결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자, 1분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비교할 때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프로그램 들어와 주시고요. 장부관리에서 총계정 원장 들어갈게요. 1월부터 3월까지. 자, 제품 매출 걸어줄게요. 자, 제품 매출 1월달 2, 3 이렇게 들어와 있죠. 가장 많은 달은 1월달이고요. 가장 적은 달은 2월달이네요. 두 개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럼 6,448만 원이 나옵니다. 6,448만 원. 자, 계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6,448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자, 6월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총계정 원장에서 달별로 집계가 되어 있던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기간을 6월달로 설정을 하셔서 외상매입금 검색을 하시면 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지급한 외상매입금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변을 봐주셔야 돼요. 차변 1540. 자, 우리 외상매입금 지급할 때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시켜주고 대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죠. 그래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차변 쪽을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6월에 발생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는 우리가 또 원재료 매입하면서 외상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하는 게 대변이죠. 그래서 발생한 걸 물으면 대변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4월부터 6월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에 있고요. 세액을 물었죠? 그러면 세액란에 25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물었는지 세액을 물었는지까지 꼼꼼하게 잘 보셔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고요. 매입세액은 2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우셨죠? 라고 말씀드린 것 외에는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리거나 조금 내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 치실 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